제가 말씀드린 시청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 가리고 아웅, 문다해, 검은 돈 해명. 자, 이 크게 보면은 이 문다해와 관련된 이 검은 돈 의혹은, 자, 첫 번째 제주도 별장 있죠.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에 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 쓴 그 운명이라는 책의 출판사 중 한 곳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냥 기타 등등 하죠. 하도 이것저것 많으니까는 뭐 경호처에서 경호원, 태국에 따라간 경호원과의 돈거래라든가 또 유송아, 양인에서 이 청와대 직원들하고의 돈거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제주도 별장 3억 8천, 이 출판사 2억 5천, 그 다음에 김정숙 씨가 보자기에 현금 뭉치 싸가지고 5천만 원 싸가지고 청와대 출신 비서에게 시켜서 그걸 저기 가서 은행 가서, 그러니까 이 비서가 간 게 아니고 이 비서가 그 돈 다발을 김정숙 씨 친구에게 줬고 그 친구가 그 돈을 가져가서 이 무통장 입금을 해서 문다혜에게 5천만 원 보냈다. 그 5천만 원도 있는데, 자, 이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일이 해명을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이거를 집 한 돈으로 샀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윤건영, 조국, 뭐 고민정 막 라디오에 나와서 이거 막 그 해명한다고 합니다. 참지 않겠다 그걸 신호탄을 시작으로. 그런데 어쨌든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이 살던 집을 판 거다. 그래서 3억 8천 주고 산 거다. 그리고 이것은 별장이라기 부르기보다는 무슨 숙박업소다. 숙박업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 수사한 걸 보면은 이 별장을 관리한 사람이 전직 청와대 직원입니다. 그러면 진짜 청와대 직원의 별장지기로 쓴 게 아니고 그러면은 숙박업 하는 거, 그것을 또 맡긴 건가? 그리고 그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3년 연속 여기 가서 묵었죠. 제주도 가서 한 열흘, 일주일 묵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면 이제 경호도 많이 붙고, 경호 대상이죠. 그런데 일반 숙박업소에 가서 그럼 묵었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뭐 딸이 뭐 소유주로 돼 있으니까는 혹시 다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어쨌든 운영은 그렇고 이게 3억 8천만 원을 집 한 돈이라고 그냥 이렇게 퉁 치려고 하는데 이 별장을 산 것이 2022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임기는 2022년 5월 달에 끝났죠. 그럼 2개월 만에 3억 8천 집을 팔고 집을 샀다, 별장을 샀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 씨는 처음에 태국으로 이주할 때 구기동 뭐 빌라를 뭐 정렬을 하고 부부간에 정렬을 하고 그다음 팔고 갔다가 거기서 또 뭐 집 한 채를 사고 했는데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계속 뭐 또 그 다음에 경호원이 이렇게 붙인 돈 가지고 경호원에게 붙인 돈을 또 한국에서 인출을 해서 또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그 부암동, 서울 부암동의 자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럼 그 자택은 누구 건가? 뭐 집 팔고 별장 사고 그 집은 그냥 또 월세로 사는 건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해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이 정폭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고 출판사에 2억 5천만 원 받은 거 이걸 또 오늘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출판사 그 관계자는 검찰에 가서 그 2억 5천만 원 2억 원은 문다혜 씨가 책 제작에 편집 디자이너로 참석을 해서 2억 원 준 거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문다혜가 뭐 전문가라고 책
표지 디자인이나 출판 디자인 하는데 2억 원을 줬느냐.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오늘 또 이 친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쪼개서 해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2억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2억 중에서 1억 원 이 인쇄, 이제 책을 쓴 인쇄인데 아니 인쇄면 왜 문재인을 줘야지. 그러니까는 일단 문다이가 받아서 문다이가 문재인에게 전해준 거야. 그렇게 또 퉁치고 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그거는 진짜 편집 디자인을 해서 받은 거야.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린 거야. 개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야.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1억 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앞에 인쇄를 왜 책 쓴 사람한테 안 주고 그 사람 딸에게 주고 그 사람 딸이 왜 또 다시 책 쓴 사람에게 주죠. 어쨌든 돈 흐름에 대해서 어문투성입니다. 그리고 문다이 씨는 직업이 지금 뭐 전시 기획자 이래가지고 그때 그 반려견 가지고 달력 만들고 뭐 펀딩하고 그 펀딩에서도 그때 보니까는 한 9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또 펀딩을 했던데 그 돈은 어디 갔는지 또 어쨌든 그래서 전시 기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부부가 인도 가가지고는 사실 우리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가 강사. 인도가 이제 요가의 본산지니까. 그러면 요가 강사인지, 직업이 요가 강사인지, 또, 이거 뭐 전시기획자인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편집 디자인의 아주 고수로, 편집 디자인의 전문가로, 최고 전문가로 둔갑을 한 거죠. 1억 원, 그쪽 말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지금 해명이 도저히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명을 한다고 하고, 자, 김정숙 씨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돈 5천만 원을 이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직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제 데려온 직원한테 줘서 그 직원이 김정숙 씨의 친구를 찾아가서 그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그리고 그 현금을 은행에 가서 그 김정숙 씨 친구가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문다혜에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윤건영 이제 조국까지 나서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김정숙 씨가 전자 금융 거래를 못 해요. 이 전화기 가지고도 이거 누르고 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앱 깔아가지고 하는 것도 못하고 그걸 못해. 못해서 그냥 이제 현금을 돌려보낸 거야.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금을 어떻게 전자금융으로 보내죠? 전자금융 하는 거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할 때 하는 거죠. 근데 현금을 보냈는데, 현금 따발을. 그 전화기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금이 아니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김정숙 씨가 그걸 못하면은 데리고 간 비서관들 3명이나 있죠. 그 비서관 보고 해달라고 하면 되죠. 떳떳한 돈이면은. 그리고 청와대 전 직원한테 돈다발을 줘가지고 그 돈다발을 가져가서 이 김정숙 친구한테 줘서 김정숙 씨 친구가 그것을 은행에 가서 입금을 했다는데 아니 왜 그걸 거치죠? 친구를 왜 거치죠? 김정숙 씨가 그냥 가서 김정숙 씨에게 돈다발을 받은 사람이 그 직원이 그냥 가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 되지 그걸 왜 친구를 거치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조국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평산마을에 극우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김정숙 밖에 못 나갔다. 은행에 직접 못 갔다. 자, 여기서 교묘하게 극우 프레임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때 그 퇴임하고 초기에 평산마을에서 이렇게 가 있었던 유튜버들이 있죠. 이제 극우들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런데
그 직후에 이 문재인 부부 여러 군데 다 다녔습니다.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했죠. 그리고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리고 은행 갈 때 차 타고 가지고 뭐 걸어갑니까? 그 마을에서 그 뭐 걸어갑니까? 차 타고 가는데 그걸 뭐 그 유튜브로 찍고 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느라고 그 일종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에 쓴 대로 아첨하다가 이 아첨이 지금 참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건 5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 있었냐 말이죠. 현금이. 그렇게 밖에도 못 나가면서 은행도 그 갇혀서 못 나간다며요. 그거 유튜브한테 갇혀서. 그러면 5만짜리 현금 따발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게. 퇴임하고 직후인데 직후에 이제 그거 그 조국이 프레임 친 그거 유튜버들이 있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은행도 못 갔으면 그 5천만 원은 뭐 어디서 난 거죠. 유일하게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행 가서 찾아온 게 아니고 유일하게 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짐 가지고 올 때 같이 들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거 외에는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퇴임 직후면은 들어가서 못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누구 시켜서 돈 찾아왔다. 그걸 왜 찾아오죠, 그걸? 어차피 다시 무통장 입금할 걸.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과연 무슨 돈인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해명이든 변명이든 했기 때문에. 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참고인들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관봉권 특갈비 5만 원권. 재임 시절에 유송화, 양인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누비 장인에서 한복 막 사고 수제화 사고 전부 다 현금으로 5만 원권,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간 놓은 거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특갈비 아니냐 이 논란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특갈비 해도.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특갈비는 현금으로 나오죠. 현금. 그래서 특갈비의 일부가 아니냐. 남은 거 가져간 거 아닌가. 아니,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다른 건 다 해명을 하면서 5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죠. 어디서 난 건지. 또 하나 더 합리적 추론. 물론 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5천만 원 뿐일까? 그까지 생각에 미치면은 이게 상당히 큰 게이트로 비화가 될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물론 수사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출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